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속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변수가 확률 변수가 연속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확률 변수가 연속인 거, 그리고 이제 연속이란 얘기는 뭐냐면, 자, 어느 범위에 특정한 범위, 예를 들어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모든 실수값을 갖는 그러한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그 확률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probability, 여기는 밀도가 이 d, density function 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의, 확률 변수의 범위가 이렇게 닫힌 구간 알파, 베타 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요 두 가지만 만족한다면 모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항상 여기 있는 닫힌 구간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y 이퀄 fx하고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 x축의 넓이가 항상 1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이제 y 이퀄 fx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에서 베타까지입니다. 그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닫힌 구간에서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면 되겠다? 1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사이에 요 넓이 부분이 1이기만 하면 모두 다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y 이퀄 fx일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범위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 그 이외의 이외의 값은 모두 0으로 취급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제 A에서 B 사이의 넓이는, 그러니까 확률은, 그런 얘기죠. 확률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fx dx가 된다,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A하고 B가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다? 여기에서의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확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로. 그래서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평균이 뭐예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들의 총합이었지만,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적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전부.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확률 변수는 무조건 x로 하고, 그 다음에 확률은 fx dx.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요 x 부분이, 라지 x 부분이 여기 있는 요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를 제곱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즉 확률 변수만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주고 그거를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x제곱, 여기 있는 x제곱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산은 뭐라고 했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다,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vx제곱에서 뭘 빼?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다음 확률 밀도 함수 y = fx에 대해서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입니다. 직선. 그리고 여기선 0에서 2까지만 정의됐답니다. 0에서 2까지.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정의가 안 되든가 여하튼 0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뭐야 돼?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그건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0에서 2까지의 요 넓이가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요 넓이가 얼마면 돼? 이 넓이가 1이면 됩니다. 그죠? 1. 자,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놓을까요? 얘를 얼마 돼? ax 이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ax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넓이가 얼마? 1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얼마?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fx가 ax니까요. 그죠? ax. 앞으로 뺄까요? ax. dx. 하면 이 값이 얼마면 나요? 이 값이 1이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a에 자, 2분의 1. 얼마 돼? 자, x 제곱이 되죠. 이렇게. 0에서 자, 2까지. 자,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얼마가 되죠? 2a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자, a 값은 얼마 나옵니까? 자,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1 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정했고요.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여기 있는 그대로 확률 변수 요 x에다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만 곱하고 그걸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는 어떻게 되죠? 이 x는 자, 0에서 2까지. 그죠? 얼마? x.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 x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자, 2분의 1 x dx. 이렇게 곱하면 얘가 2분의 1 x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여기 하면 얼마 되죠? 자, 6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그리고 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0에서 2까지. 그럼 얼마 되죠?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vx를 구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vx를 구해야 되는데 vx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은 여기 있는, 그죠? 확률 변수 대신에 x제곱을 갖다 곱하고 여기다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죠? 0에서 자, 2까지. 그 다음 얼마? x제곱에 얼마? 2분의 1 x를 곱하니까 얼마 되죠? 자, 2분의 1에 x의 세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x의 4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0에서 2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16이니까 얼마? 2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얼마 되죠? 자, 3분의 4의 제곱 얼마? 9분의 16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9분의 18이니까 9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가 되죠? 그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라고 하면 노말이란 말을 쓰는데 이 노말이란 말은요, 자주 일어나는, 그죠?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흔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은요, 좀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자, 평균은 m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돼?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x값에다가요. x값에다가 얼마가 돼? 자, 2m-x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x 이꼴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은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표기법은 이제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규라는 뜻이고요. 얘가 평균, 얘는 분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의 성질을 보면요. x 이꼴 m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얼마 나와?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그마 즉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곡선의 형태입니다. 이 표준 편차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분산입니다. 그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건데 이제 분산이란 뭘 얘기하냐면 분포의 그 어느 정도 이 평균에 대해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규 분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그림 자체가 무슨 종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폭, 그죠? 이 모양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평균으로 어떻게 평행 이동만 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일정할 때입니다. 평균이 일정할 때는 이런 종 모양은 그대로 일치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시그마가, 그죠? 시그마 1과 시그마 2, 즉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아랫부분에 있냐, 이제 조금 위에, 그러니까 평균에서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그마 1이, 그죠?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m일 때의 함수값이 큽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그마 1이, 그죠?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동질적이다. 어떻게 되냐면 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항상 여기 있는 넓이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지면 이 옆 부분이 어떻게 돼요? 불룩 올라와서 넓이가 1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돼? 시그마 1과 시그마 2일 때 시그마 1이 더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평균 주위에 더 몰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질적이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표준정규 분포입니다. 표준정규 분포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좀 복잡합니다. 식도 복잡하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라지 X를 이제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즉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Z 변환, Z라고 얘기를 하는데 Z 변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Z 변환 해서 Z값이 어떻게 되면 돼? 시그마분의 얼마? x-m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고? 얘가 여기 있는 라지 X가 아니라 Z입니다. Z. 여기 있는 Z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라지 X가 Z로 변하면서 이게 자, 평균이 0이고요. 그죠? 평균이 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1로 변하는 Z 변환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x 이꼴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무한대까지, 0에서 여기 있는 무한대까지 하게 되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되죠? 여기 있는 밑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1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자,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요, 표준정규 분포표가 주어집니다.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제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이고요. 원점에 대해서 일단, 그죠? 대칭이고, 그 다음에 자, 0에서부터 여기서 구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Z변환으로 구한 그 Z값이 여기에서 얼마 돼? 1이라든가 2라든가 아니면 1.5라든가 이런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Z까지입니다. 그래서 0에서 Z까지니까 여기부터 1까지, 여기부터 2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넓이가, 아랫부분의 넓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에서부터 이 Z값이 1이니까 0에서 1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0.3413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2가 되면 0에서 2까지 넓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여기까지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0.4772가 되고요.
만약에 1에서 2 사이는요, 1에서 2 사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의 넓이, 즉, 다시 얘기해서 1과 2 사이의 넓이는요, 1과 2 사이의 넓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나오죠? 0.135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0.13, 그죠? 59. 자,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라는, 그죠? 확률 변수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랍니다. 그럴 때 14에서 28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확률. 자,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죠? 나와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Z 분포로, 그러니까 Z 변환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표준 편차분의 4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얼마? 평균이 20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Z 변환에 의해서 뭐로 바뀌죠? 얘는 자, 20은 여기다가 14를 넣으면요. 그죠? 14를 넣으면 얼마가 되죠?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Z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28을 여기다 넣어두면 얼마가 됩니까? 28 넣으면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2, 4이니까요.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5, 한 이쯤 되겠죠? 마이너스 1.5. 자, 2는 한 이쯤 되겠죠? 2.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0에서 1.5,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1.5 더하기 0에서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요. 그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0. 그죠? 여기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1, 9. 그래서 확률은요, 얼마가 되냐면 0.91, 그죠? 910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